법주가 청장 분말 마니아가 됐는데 한번 뜯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미숫가루 같이 생겼죠, 여러분? 미숫가루처럼 생각을 하셔가지고요. 요거 타서 드시면 굉장히 아침 저녁으로 굉장히 기분이 좋을 거고요. 아유, 안녕하세요. 월강사 법주입니다. 평범한 일상에서 이렇게 정말 징그럽습니다. 아주 정말 심각한 사회 문제이자 강력 범죄의 씨앗으로 떠오르는 것이 스토킹입니다. 단순한 집착이나 사랑의 표현이 아니라 그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때로는 피해자의 일생을 파괴하고 생명까지 위협하는 심각한 폭력입니다. 과거의 스토킹은 전화를 계속하거나 집 앞에서 무턱대고 이렇게 기다리는 수준에 그쳤다 할 수 있겠으나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하면서 스토킹의 방법은 다양하고 심각해졌으니 문자 메시지, SNS, DM, 이메일 등을 이용해서 상대방에게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연락을 하며 더 심해지면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이렇게 앱을 설치하거나 해킹으로 개인정보를 이렇게 훔칩니다, 여러분. 그죠? 훔칩니다. 피해자는 지옥처럼 감시당하고 자기를 해칠 수 있다는 공포 속에서 살아야 하는데 더욱 무섭고 심각한 것은 보복 범죄입니다. 보복. 이를 벌리고 피해가기 위한 수단으로 정신질환을 앞세우는데 아니 그렇다면 치료를 받아야지요. 왜 남을 갖다가 피해를 몹시도 분개스럽게 피해를 주고는 나 뭐 술을 먹었네. 정신이 내가 좀 이상했네. 나 신경쇠약증이네. 그렇다면은 과감히 병원에 수용을 시키고 스토킹으로 인한 발생한 범죄는 그 방치한 가족까지 저는 함께 죄를 묻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모쪼록 스토킹 범죄가 사라지고 평화로운 일상을 간절히 기원하며 월강사에서 오늘 여러분을 만나겠습니다. 박사님 오셨습니다. 예, 법주님, 먼저 일단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네. 이 모두가 걱정을 참 많이 했습니다. 저희들이 걱정? 오늘 김건희 여사의 네. 특검 네. 1심 선고가 있는 날이었고 네. 특검에서는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사실 너무나 암담했고 예. 그런데 이제 우리 법주님께서 예. 그동안 김건희 여사,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과 함께 이곳에서 건강 발언과 예. 또 이 석방을 위한 촛불 밝히기 운동을 쭉 1년 넘게 이렇게 펼쳐주셨는데 그리고 또 최근에는 이 김건희 여사의 네. 또 건강 발언과 네. 또 좋은 재판 결과가 있기를 바라는 뜻으로 네. 항생까지 하셨습니다. 네. 네. 그런데 조금 전에 지금 막 조금 전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특검에서 징역 15년을 구형을 했으니까 예. 이 뭐 오히려 그 저기 한덕수 총리는 뭐 23년 선고가 떨어지고 이런 뭐 정신없는 상황에서 전부 다 정말 뭐 침통하게 지켜만 보고 있었는데 네. 이 그동안의 노력들이 헛되지 않은가 봅니다. 네. 김건희 여사가 총 3가지 명목으로 기소가 됐습니다만은 네. 2가지가 무죄가 나오고 오. 하나만 유죄가 인정돼서 네. 징역 예. 1년 8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선고? 예. 8개월. 근데 좀 사는 거는 어떻게 되는 거죠? 그게 다 까지는 거죠. 까져요? 예. 네. 예를 들자면 이제 징역 1년을 지금까지 살았다면은 네. 8개월만 살면은 석방인 거죠. 예를 들자면. 자, 예. 그래서 네. 정말 네. 우리 법주님께서 이곳에서 그동안 노력했던 것들이 참 허망하지가 않았다라는 네. 생각이고 무엇보다도 이제 김건희 여사의
윤석열 대통령을 옥죄었던 도이치모터스 뭐 주가 조작 사건. 네. 이게 이제 주가 조작 의혹이 이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그 다음에 명태균 씨의 무슨 그 여론조사, 이게 정치자금법 위반입니다만 이 혐의가 모두 두 가지 다 무죄 선고가 났습니다. 무죄고, 이 통일교촉으로부터 이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사한 혐의는 일부를 유죄가 인정돼서 이제 1년 8개월 선고가 됐습니다만, 와, 1년 8개월 선고 이거 예상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는데 우리 법주님께서 지난번 그 방생 때, 네. 이 방생 때 이 저희들이 놓쳤던 한 장면이 있습니다만은, 이 김건희 여사 거북이를 네. 방생했을 때 네. 그 김건희 여사의 거북이가 팍 뒤집어지면서 배를 탁 보여주고 물속으로 싹 들어갔어요. 오. 그래요? 네. 그 장면 잠깐 보고 네. 다시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김건희 여사 방생할 때 거북이 배가 하늘을 향해서 바짝 뒤집어진 네. 장면 보고, 들어가면서 예. 예. 그러고 나서 다시 물속으로 들어갔는데 그 장면 예. 보면서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탑다란이 부적으로 싼 게 윤석열 대통령 예. 방생. 예. 김건희 여사님과 예. 윤석열 대통령. 지금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 예. 네. 거북이인가요? 예. 건강을 거북이. 발언하는. 예. 예. 거북이는 우리가 고구려 벽화에도 있고 또 다른 나라, 우리나라뿐이 아니고 여러 나라에서도 발견이 되지만 그 수명 장수의 의미도 되고 수명보다도 또 건강의 의미도 되고 왕자를 뜻하기도 합니다. 응? 그렇기 때문에 거북이를 선택했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토종 거북이. 예, 윤석열 대통령의 건강을 발언하는 또 예. 무병장수를 발언하는 이 방생을 그럼 시작해 주시죠. 예. 자연 속에 있는 생존이 잘 드시고 대통령의 건강을 위해서 자연에서 농왕 아프지 않고 잠시까지는 안 바래요. 아프지 않고 예, 법조인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방생은 아주 네, 깊은 얼음 속으로 잘 들어간 예,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추운 날. 예. 그거는 이제 우리 아름다우신 김건희 여사님을 위해서 제가 이제 부장보살님, 하는보살님, 또 회수하는보살님, 우리 용왕일전, 특히 우주광명의 부처님전, 또 특히 우리 지지자분들께서 힘을 내시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방생의 의미는 자연과의 조화이기 때문에 월강사 안에서 한 분 한 분 지지자분들께서 초를 켜주시고 또 산지기도 올리시고,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 건강 릴레이 1번부터 윤희윤이 4번, 고백수님, 하루기 엄마, 박채원 씨, 또 등등, 그리고 조용히 올려주시는 박중순 어머니, 또 물이 필요한 우리 지영신님, 무자생, 모든 분들 지금 새록새록 기억이 납니다. 이름을 호명을 하지 않아도 여러 지지자분들께서
많이 이게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님 건강 발언을 위한 거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동참하는 의미로 여러분들께서 하시는 거를 제가 대표로 한다는 마음을 가지시면 됩니다. 여러분 정말 1년이 넘게 그동안 정말 추운 겨울부터 시작해서 지금 추운 겨울 이제 봄으로 조금 있으면 입춘으로 넘어가죠. 날 정말 여러분들 지치지 않고 이렇게 와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리고 추운 날 같이 와주신 저 추위에 떨지 마시고 그래도 같이 지지자분들 너무나 고맙습니다. 너무나 고맙습니다. 예, 동참해 주시는 분들 너무나 고맙습니다. 자, 김건희 여사의 건강을 바라하는 이 방송이 시작됩니다. 아유, 건강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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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해로 깊이 들어가셨네. 심해로 깊이 들어가셨어요. 너무나 깊이 들어가셨어요. 예. 자, 네. 복순이 지금 그 장면 김건희 여사 방생 때 네. 이 거북이가 배를 하늘로 이렇게 디비지면서 배를 하늘로 보여주고 물속으로 잠수를 했어요. 네. 그 장면 보시니까 어떠세요? 윤석열 대통령은 유유자적하면서 이렇게 거북이가 헤엄을 치면서 이렇게 유유자적하면서 영공 속으로 들어갔습니다만 네. 김건희 여사 거북이만 갑자기 배를 하늘로 확 뒤집어 주고 네. 물속으로 잠수를 했단 말이에요. 예. 이게 이제 뭐든지 전조라고 있잖아요. 전조. 자, 우리 대통령 네 분께서 이민연도에 득수이청돼요. 득수이청돼요. 제가 오늘 한 가지 저는 밤에 뭐 누가 나오든 여기서 잠시 여러분 우리 폼생폼사 지지자 여러분 또 초를 올리든 안 올리든 그거에 개의 안 하고 폼생폼사를 애독해 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눈에 딱 띄는 요 조현덕 여기 전씨 아주머니네 너무 감사합니다. 눈에 현덕 대보살님 너무 감사하고요. 눈에 띄니까 우선 그리고 지지자분들께서 월강사에서 이렇게 그동안 기도를 붙인 것이 절대로 헛되지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 건강초 김건희 여사님 초 또 그분들을 위해서 안 했다 할지라도 나 자신을 위해서를 했다 할지라도 여러분께서 초를 올려주시고 기도를 올려주시고 삼재 올려주신 모든 이 기운이 이렇게 돼서 득수이청 제가 이거를 알고 막 무토에 대해서 얘기는 했지만 방생한 보람이 있어서 너무나 여러분들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날 추위에도 마다하지 않고 저를 좀 몇 분이 따라와서 한강까지 가주셨는데 그분들한테 감사한 거나 여러분한테 감사한 거는 똑같습니다. 한 줄기 희망이 있습니다. 초를 올려주신 분께 그 힘으로 초를 올려주시고 등을 올려주신 분들의 그 힘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대통령께도 자그마한 한낮에 한 줄기의 희망이 생긴 겁니다. 왜 제가 방생을 좀 미리 서둘렀느냐. 그날 추운 날 박사님 그때 그래서 홀라당 감기 걸리셨지만 몸을 독립군이십니다. 몸을 가리지 않고 정말 독립을 위해서 독립이 아니죠. 위해서 어쨌든 이렇게 임하시는 우리 박사님께도 감사드리고 회장님께도 감사드리고 하는데 득수이청의 기운은 방생을 함으로써요. 이런 기운이 갔는데 오늘이 여러분 공교롭게도 이민날입니다. 이렇게 이민연도 이때 대통령이 되셨죠. 오늘은 이민일입니다. 한가닥에 산신할아버지 호랑이 할아버지께서 용국님께서 산신할아버지하고 얘기해서 뭔가 한가닥 희망을 주신 겁니다. 군자주야 서인자수야. 응? 자 여러분 이거는 누구한테나 해당이 되는 겁니다. 뭐 세르비아 속담을 꼭 얘기하지 않아도 전에도 제가 한번 얘기했습니다. 정치인은 전쟁을 일으키고 부자들은 무기를 조달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자식을 제공한다 라는 말이 있는데 정치인은 전쟁을 일으키고 부자는 뭐 돈으로 그래 뭐 그러나 미국의 케네디나 루즈벨트는 전쟁 때 자기 아들들 케네디는 직접 자기가 이탈리아의 네타냐후인가 그 사람도 자기가 전쟁에 뛰어들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영웅으로 초대받죠. 이거는 외국의 속담이지만 무겁고 무서운 얘기가 아니라 아니 우리나라의 박정희 대통령도 6.25 전쟁에
뛰어든 아이, 박정희 대통령은 예, 겨울 맞습니다. 1950년 12월 12일 6.25 전쟁이 한창 예. 일때 결혼식을 올리고 결혼식 올리고 난 다음에 신접 일주일 딱 하고 예. 바로 대구 삼덕동에서 일주일 신혼 살림 딱 하고 바로 전쟁 들어갔어요. 시청자 여러분, 정선 죄송합니다. 일전선으로 박사님이 저 째려보셔요. 뛰어들었죠. 예. 왜 남의 나라 얘기하냐고. 우리도 있는데 저희 아버지께서도 속세 전쟁 때 저 고모부가 이제 박정희 대통령하고 박 대통령이 3기인가 6기인가요? 이 2기? 고모부가 2기였거든요. 육군사관학교. 그래서 아버지가 군대에 그때 6.25 때 박정희 대통령 육사 출신이 아니죠. 박정희는 예, 육사 출신이 아니고 아마 고모부도 육사 출신이 아니고 육군사관학교. 육군사관학교가 아닐 거예요. 그때 당시는 아닐 그게- 거예요. 예, 예, 그때 아니 당시인데. 그게 아니고 박정희 대통령이 만주군관학교. 음. 만주군관학교에 가서 일본 육사를 나오셨죠. 고모부도 일본 육사를 나오실 수 있어요. 그래, 그래서 한 년 차이래. 예, 그러니까 육군사관학교 한년 차이. 그러면 일본 육사를 나오셔. 그리고 그 밑으로 4년 뒤엔가가 김종필이고 뭐죠? 김종필이 그러니까 일본 육사예요. 예, 일제시대 때니까. 음. 예. 그래서 그 바람에 우리 아버지가 그땐 젊었잖아. 그래서 6.25 때도 트럭 타고 피난 가셨대. 그 바람에. 어쨌거나 그랬는데 저 뭐지? 케네디만 얘기할 게 아니고 우리의 박정희. 근데 이제 케네디하고 박정희 대통령은 연관성이 있죠. 케네디는 미국의 영웅이거든요. 미국의 영웅은 대한민국 힘없고 가난하고 조그만한 나라. 그 박정희에 대한 엄청난 영웅이란 걸 그 사람 그냥 많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초대를 했죠. 그런 이제 책에 보면 참 재미난 일이 많이 있는데 어쨌든 여기서 군주민수라는 성어를 가져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군주민수. 난세에는 우리 박정희 대통령 같이 뚝심이 있고 결단력이 있는 영웅 같은 영웅의 지도자가 필요하다. 그게 군수민수입니다. 그러나 우리 영웅은 칼을 아무 때나 뽑아서 휘둘러서는 안 된다. 지금은 제가 오늘 스토킹 얘기도 했지만 하도 가짜 뉴스, 이것도 스토킹의 일부입니다. 유튜브, 가짜 유튜브가 판을 치다 보니까 경도된 주장과 선동에 휩쓸리고 휘둘리는데 민심이 항상 이렇게 올바른 판단과 방향으로 가는지는 또 다른 문제이겠지만, 아니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상황 판단에 자가당착이 돼서는 안 되겠죠. 그렇게 하다 보면요, 결국 군주민수라는 거는 중국의 순자 시대의 왕제 편에 나오는 그 성어입니다. 군자주야, 서인자수야, 수죽제주, 수죽복주. 이거 신 박사님이 굉장히 좋아하는 용어시죠. 임금은 배이고 백성은 물이다. 물은 배를 띄우기도 하고 물은 배를 뒤집기도 한다. 자, 여기서 잘 들으십시오. 아니 용국님의 가시는 거북이 할아버지께서 왜 배를 뒤집습니까? 배를 뒤집어서 우리 대통령께서 영어의 몸이 되셨지만 그 배에 배 뒤집는 거는 있잖아요. 꼭 윤석열 대통령한테만 해당되는 거는 아니겠죠. 수죽 제주, 수죽 복주. 임금은 배이고 백성은 물이다. 물은 배를 띄우기도 하고 물은 배를 굴라당 뒤집기도 한다. 그러므로 군주가 아무 탈 없이 지내자퍼 한다면 우리가 정치를 알겠습니까? 책에 있는 걸 갖다 인용을 하면 정치에 사사로움이 없게 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은 없다. 응?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중국의 황금기로 알려졌던 이 시대에 이런 게 있었는데, 자, 여기서 용, 수죽제주, 수죽복주, 배를 뒤집기도 하고 배를 그 거북이라는 거는요, 용왕님의 왕을 뜻합니다. 전조, 징조라는 것이 있는 겁니다. 아니 거북이 할아버지께서 잘 가시다가 용왕님 곁으로 잘 가시다 왜 뒤를 홀라당 뒤집었겠습니까? 응? 이 판결이 뒤집어질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가슴 아파 말은 하지만 이민년도에 우리 득수이청 물을 얻어서 용이 청와대의 용이 용산의 용이 물을 얻어서 득수이청 됐지만 그래도 한 가닥의 희망은 있다. 오늘 이민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물을 얻었는데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 박사님께서 또 회장님께서 방생을 제안하셔서 참 추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갔지만 어쨌든 이것이 하나의 전조가 되고 징조가 된다는 어떤 의미라고 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 윤석열 대통령한테 자그마한 하나의 어차피 이렇게 되기는 했지만 신라 같은 희망의 한 줄은 있는데 그게 결국은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초 올려주시고 1번부터 맨날 김윤희하고 백수 고백수 하루기만 얘기하고 김지수만 얘기하고 윤왕은 지영신님만 얘기하니까 이제 다음엔 제가 다른 분들 좀 호명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말 이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따라와 주신 것이 보람이 있는 오늘 하루라고 봅니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예, 제 팔자의 법주의 기억으로는요. 세월호의 사건, 세월호 사건도 결국 물이네. 파고 물파, 파도파, 파고를 넘지 못하고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거 뭐 가슴 아픈 얘기를 또 꺼낼 필요는 없지만 역사의 한 장면이니까 역사의 한 부분이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탄핵이 탁 직면했을 때도 사자성어로 그 전에 선정되었던 것이 군주민수였습니다. 군주민수 박근혜 대통령께서 역사는 돌고 도는 법이니 왜 과거로부터 지혜를 배우지 못했는지 안타까운 생각이다. 자, 강물은 도도히 흐릅니다. 실개천의 물도 도도히 흘러서 강물에 이렇게 닿습니다. 모진 풍파에 모난 바위 모서리 둥글게 깎여져 부드럽게 물을 감싸고 묵묵히 우용을 보이듯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칼을 꺼내 들은 것은 아니겠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의 일생이고 내가 왕이 되었다 할지라도 파도 치는 세상사에서 진정한 지혜의 힘을 포용하고 감싸 안으며 도도하게 전진하게 만드는 것이 삶의 덕목이 아닐까요? 부처님의 말씀을 잠시 인용합니다. 나한테 몰인정하게 했다고 나한테 이래저래 했다고 해서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흙탕물을 튀기고 피범벅을 만들면은 결국 돌아오는 것은 나한테요. 메아리가 아닐까요, 여러분? 그죠? 예. 지금 김건희 여사 오늘 한마디로 네. 그 재판정이 들었을 때는 몸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네. 부축을 받으면서 네. 입증을 하셨습니다만은 네. 지금 특검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지만은 그것뿐만 아니라 벌금이 무려 20억입니다. 네. 벌금 20억을 내야 되고 그리고 추징금이 예. 9억 4,800만 원을 추징하겠다고 특검이 네. 구형을 했습니다만 예. 이 결과적으로 재판의 선고는 징역 1년 8개월 거의 뭐 한 10분의 1을 밖에 15년 구형에서 1년 8개월이니까 거의 뭐 10분의 1로 떨어졌고 예. 벌금 20억은 사라졌고 이건 갑자기 우리 김건희 여사 20억을 버신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벌금 20억이 사라졌고 추징금이 9억 4,800만 원인데 추징금을 1,281만 5천 원. 그러니까 추징금 무려 이게 몇 배입니까 이게? 그건 뭐 90배 가까이 줄어들어 버려요. 90배. 이거는 한마디로 김건희 여사가 로또 맞은 거네요. 네? 왜냐하면은 무려 지금 약 29억 한 3천만 원 정도 만약 특검의 이야기들 그대로 흘러갔다면은 29억 3천만 원 정도가 이 재산 손실이 발생하는데 29억 3천만 원의 재산 손실이 막아냈으니까 사실 요즘 뭐 제가 보니까 그 우리 동네 뭐 로또 30억짜리 당첨됐다고 써 붙여놨던데 로또 당첨된 거가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게 그 우리 이곳 월강사에서 법조님과 함께 1년 넘게 함께 이렇게 촛불 밝혀주신 분들이
야 이게 정말 이 부처님의 가피가 그냥 그럼요. 없는 게 그럼요. 아니구나. 그럼요. 응? 그럼요. 그래서 지금 이런 결과가 나올 거라고 예상한 사람 아니에요. 네, 저도 예상 그럼요. 못했습니다. 그럼요. 전문적으로. 예. 예? 예. 못했고. 네. 그래서 이제 저희 시청자 중에서 네. 어제 이제 잘해. 저희들이 이제 방송을 내보냈는데 김건희 여사 네. 그 부분에 이제 들어갈 때 퐁당하고 빠졌다고 심청이처럼 퐁당하고 들어갔다고 네. 했는데 결국은 들어갈 때 그걸 방송을 보신 분이 아니 배가 뒤집어졌어요. 김건희 여사의 거북이 배가 그럼 미처 몰랐는데 진짜 네. 생각. 배가 뒤집어졌어요. 예리하게 보셨네요. 네. 배가 뒤집어졌다. 그리고 우리 법조님께서 심청이 인당수에 빠져서 심청이 인당수 빠져 죽습니까? 다시 환생하지? 아 진짜 아니 심청이 인당수 빠져 죽어서 나오나요? 환생해서 여왕. 돌아오고 네. 복귀 여왕으로. 신봉사는 눈을 뜨지 않아요? 아, 해피엔딩 아니에요 그거? 네. 아 그리고 감사합니다. 법조님께서 아니 인당수에 심청이 몸을 던지지 퐁당이란 결국은 거기 숨겨진 뜻은 반전이 숨겨져 있었다고 뭐 그런 예. 댓글들이 올라오고 감사합니다. 그게 결국 박사님 지지자분들께서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이렇게 정성을 다 해줬기 때문에 그 공덕이 오늘날 이렇게 오늘 특수이청을 맞은 거고요. 이렇게 여러분들의 청성 어린 염원이 있었기 때문에 우주광명의 부처님께서 긍정적인 에너지를 만들고 하나의 씨앗을 애군을 조금은 소멸하라고 복덕의 씨앗을 심어준 근본이라고 봅니다. 그게 결국은 입춘이라는 절기를 앞두고 저희가 이 애군을 다 소멸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방생을 간 것이 새로운 한 해를 이렇게 알리는 시작점에 전해서 이렇게 한 해의 해맞이를 맞이하기 위해서 간 것이 희망을 주고 복을 불러들이는 정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 이제라도 다시 한번 정성을 하면 애군이 정말 소멸이 될 것 같고요. 대통령께서 성경책을 많이 읽으신다고 했는데 우리는 부처님께 향한 또 조상님을 향한 지장보살님께 발언을 올리고 기도를 올리는 사람들의 삶을 이끌어가는 이 원천적인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한 번 더 동력이 되도록 부처님의 진리의 말씀에도 한번 이렇게 귀를 기울여 보시고요. 입춘 기도는 이렇듯 여러분 이게 증거가 되지 않습니까? 신락 같은 저기 입춘 기도 우리가 삼재소멸 애군 기도를 다 했고 방생의 기도는 바라는 모든 일이 원만하게 성취되는 만복의 통로가 되어주기를 하니까 늦었지만 우리가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님께서 마음을 이렇게 열어보시고요. 부처님 말씀도 진리도 한번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네. 그러니까 이게 입춘 기도 무슨 네. 정초 기도 예. 이게 뭐 그냥 뜬구름 잡는 게 아니었다. 왜냐면 우리가 이제 가피라는 표현을 쓸 때 또 네. 기적이라는 네. 표현을 쓸 때 예. 이제 뭐 기독교에서는 은혜를 입었다는 표현을 쓰죠. 은혜 받았다, 은혜 입었다는 표현을 쓰는데 그럼 그게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을 때 뒤집어지는 거거든요. 네. 오늘 김건희 여사는 뒤집어진 거예요. 디비전의 네. 이해. 김건희 여사도 이럴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변호인단의 반응을 보니까 네. 변호인단들도 이렇게까지는 자기들도 예상을 못한 것 같아요. 지금 네. 분위기가 이거 완전 디비졌단 말이에요. 네. 이거는 마치 이 신이 손을 들어주지 않으면 그게 뭐 불가항력적인. 그때 그랬잖아요. 예. 우리가 제가 반야신경을 그때 잠시 대통령께서 한번 귀 기울여라고 반야신경 후반부에 신무가의 무가의고 무효공포 원리전도 몽상 구경열반 삼세제불의 반야바람일다고 드간욕따라 삼맥삼불이 고지반야바람일다 시대신주 시대명주 시무상주 시무등동주 능제일체고 진실불어고살 반야바람일다주 축설주알 아제아제 바라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하 해석을 하자면 오늘 김건희 여사님 이거 잘 들어보십시오. 해석을 하자면 마음에 걸림이 없고 이렇게 김건희 여사님께서 디비진 거는요. 전에 제가 대통령께서 성경책만 읽지 말고 부처님의 진리의 말씀을 좀 들어보라고 이거를 잠시 읽어드렸습니다.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어서 뒤바뀐 헛된 생각을 멀리 떠나 완전한 열반에 들어가며 삼세의 모든 부처님도 반야바라를 의지하며 최상의 깨달음을 얻느니라. 반야바라밀다는 가장 신비하고 밝은 주문이며 이 우주에서 가장
가장 밝고 신비한 밝은 주문이며 무엇과도 견질 수 없는 주문이니 온갖 괴로움을 없애고 진실하여 허망하지 아님을 알지니라. 이제 반야바라 밀다주를 말하리라. 아제아제 바라제 바라승아제 모지 사바하 아제아제 바라제 바라승아제 모지 사바하. 한 번 더. 아제아제 바라제 바라승아제 모지 사바하를 대통령께서도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게 다 이어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우리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김건희 여사님이 이렇게 오늘 디비진 거는요, 부처님께서 저희가 방생에 여러분들이 지지하에 방생을 이렇게 하신 거, 이렇게. 그리고 윤석열 무죄석방은 아니랄지라도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담고 윤석열 요 대통령은 다 뺐습니다. 얘기가 길어져서 건강 여러분들이 얼마나 저와 함께 박사님과 함께 그동안 속을 썩여 정말 저도 많이 늙었죠. 1년 동안. 아우, 어떤 분이 1년 동안 너무 속을 썩어서 늙었대요. 누가 그러더래. 너무 너. 그래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지영씨님 아픈데도 불구하고 자기도 아파요. 자기도. 그런데도 윤석열 대통령 건강 발언 올리고 윤항호님도 아파요. 그런데도 건강 발언 올리고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렇게 다들 그리고 조영진 어머니 신랑 부처님 곁으로 갔습니다. 그런데도 열심히 저기 하고 하루기 엄마도 추운데 이불 뒤집어쓰고 김지수님도 아파요. 다들 아파요. 박채원님도 아파요. 우리 정태숙 사모님도 아파요. 미끄러져서 아프고 온갖 아픈 분이에요. 그런데도 어떻게 불자님들은 참 특히 이 불자님들은 그리고 폼생폼사 지지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렇게 마음을 정말 부처님의 마음을 이렇게 쓰십니까? 그런 기운에 의해서 김건희 여사님 뒤비졌다. 경상도 말로 뒤비졌다. 그죠? 맞죠? 박사님 경상도 말로 뒤비졌다. 이건 한마디로 그냥 뒤비졌다. 네. 네 글자로밖에 표현할 수 없습니다. 네. 그리고 정말로 지금의 분위기로 봤을 때는 김건희 여사는 20년 넘게 선고될 거라는 게 이게 보편적인 이 여론의 향배였어요. 오히려 이 15년 구형보다 훨씬 더 크게 나올 거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무슨 팔자대로 가네요. 팔자 용어로는 저 고사성어로는 수죽제주 수죽복주. 정말 배가 뒤집어지는 건 박근혜 대통령만이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만이 아닙니다. 잘못하면 다 배는 누구나 뒤집어질 수 있습니다. 명심하시고요. 저 명리적인 용어로 득수이청, 물을 얻었다. 짜끄만한 신락 같은 물이지만 물을 얻었다. 요거 잘 저기 하시고, 이민년도 오늘이 이민일입니다. 그래서 음력 2월에는 1월 경인월에는 뭔가 또 조그마한 조짐이 있고요. 음력으로 여러분 3월 지나서 임진월에는 대통령이 다시 한번 윤석열 대통령도 득수이청 물을 얻는 그런 기운이 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방심을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이 칼을 줬다고 있잖아요. 상대를 찌르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칼이 어떻게 하다가 내 손을 이렇게 다치게도 합니다. 뒤비진다고 하잖아요. 뒤비진다고. 거북이 할아버지께서 뒤비졌어요. 지금 영어의 몸 이분들이 갇혀 있어요. 이게 뒤집어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무서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명리적으로 저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입춘이 되면은 해가 바뀌는 겁니다. 2월 4일입니다. 2월 4일을 앞두고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은요. 뭔가 용산의 용이 치르기가 아니다는 그 우용이 다시 솟아나오는 기운으로 올 수도 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칼을 함부로 꺼내드는 거는 아니라는 걸 명심하십시오. 네. 지금 우린 두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 한 가지는 윤석열 대통령이 어마어마한 힘을 얻었다는 거고, 오늘 선거를 통해서. 그리고 김건희 여사에게 더 씌워진 소위 말하는 이 마녀 프레임, 이 마녀 프레임이 깨졌다는 거예요. 그 마녀 프레임이 깨지니까 대부분 이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 중에 많이 등을 돌린 게 사실은 김건희 여사의 그 마녀 프레임 때문에 등을 많이 돌렸다고. 윤석열 대통령 좋아하는 김건희 여사가 싫다 이거야. 그 화딱지 난다 이거야.
근데 그동안에 김건희 여사의 마녀 프레임이 오늘 깨져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재판부를 통해서. 그래서 이거는 윤 대통령에게는 지금 우리가 윤 대통령 건강 발언 촛불도 많이 밝혀주고 계신데 윤 대통령은 오늘 천년문 산삼 먹은 거야. 산삼 먹은 거라고 이거. 응? 그래서 왜냐면 본인의 족쇄 하나가 풀려나는 거예요. 네. 왜냐면 가족의 족쇄는 그만큼 고통스러운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 저기에서 그렇게 하고 그래서 자 이런 모든 것이 자꾸 하지도 않은 걸 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어쩔 스토킹 범주에 있는 것입니다. 스토킹을 제재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보완해야 할 점이 많이 있죠. 이렇게 먼지 같은 사람들 이런 것도 스토킹입니다. 어떻게 김건희 여사님이 누군지 알게 먹었을까? 그래서 대책을 찾기는 어렵지만 근본적인 해법은 인식을 바꾸는 것이니 우리 여러분들도 스토킹에 걸리지 않게 스토킹은 명백히 다른 사람을 위협하는 범죄이니 강력 범죄의 시발점입니다. 이런 모든 것이 뭐 도이신이 뭐가 시발점이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안전인데 안전이 무너지면 일상이 무너지고 가족까지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지고 국가가 무너지는 계기로 번질 수가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명목하에 힘이라는 명목하에 포장한 폭력의 피해자가 피해를 더 자꾸 보는 일은 없어야 하겠지요. 충정로 월광사에서는 사탄의 무리가 멀어지도록 자비의 부처님께 기도 발언 올립니다. 다음 날 뵙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저기 와가지고 치유하는 보살이 예. 청국장에 안 보이길래 예. 다 떨어졌다 하고 했는데 아 청국장 네. 분말. 예, 분말 예. 잠도 잘 오고 이 모든 게 다 좋아요.